김무성 의원요, 그 부산에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출마의 변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후배들이 못해서 나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많다고 컷오프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말하는 이 못해서 나섰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후배가 누굴까요? 부산에 있는 이제 현재 비윤, 반윤 국회의원들이 왜 못 나서느냐 그 이야기죠. 윤석열이 두려워서 못 나서느냐, 한동훈이 두려워서 못 나서느냐. 나는 나서서 공천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고 공천을 안 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고 무소속으로서 출마해서 당선되면은 반윤으로서 그냥 두지 않겠다. 요 3단 논법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컷오프. 이거는 아마 본인이 뭐 윤희용 센터장님 보실 때는 네. 육선이라서 또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나 아니면 컷오프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예상을 아예 한 걸까요? 컷오프 공천을 안 줄 거 본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충분히 이제 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 무소속 출마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아무튼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나름 대화가 통하는 이제 인물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제 보수의 진영의 어쨌든 인물이지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인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수산물 사기 논란에서도 관여되면서 사실 네, 이제 스타일을 네. 많이 구겼었거든요. 최근 한 3년 정도. 예. 그 본인의 이제 명예 회복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좀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 대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타개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함께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명예를 다시 한번 좀 회복하고자 하는 것 같이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그 정치 뒷이야기를 하면 예. 박지원 원장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의 뭐 그 친형제급입니다. 그래서 82세 박지원 원장이 출마를 하니 갑자기 김무성 의원이 엄청나게 힘을 받은 거야. 박지원도 출마하는데 나라고 출마 못해? 예. 호남에서 박지원, 영남에서 김무성이지? 뭐 이 심리가 강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저는 얘기가 이제 또 있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피셜로 근데 제가 그 두 분을 잘 알아요. 제가 그 방통위 상임위원 갈 때 예. 이 여당인 이명박 당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국 정치적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두 분이 이후에도 아주 친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방송 놓으면 진짜 재밌게 예. 잘 놀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지원 원장의 출마가 김무성 출마를 상당히 자극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부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우리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무성 의원 저는 사실은 뭐 옥새 들고 도장 들고 막 부산 옥새 앞바다 들고 나르시자. 가셨던 그것밖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부산 지역 판세에 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간다 아니면 진짜 경선을 해서 뭐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영향이 좀 있을까요? 무소속으로 나가면 저는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왜 높다? 그러냐면 부산이 전체적으로 그 40대 60의 그 혼전을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40대 50인데 민주당은 싫고 국힘당도 싫다라는 그 부분 또는 국힘당이 그 윤석열 너무 못해. 그런데 민주당에게 표를 못 찍어. 그러긴 싫어. 그런 사람들이 그 대체적으로 무소속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무소속 중에 김무성을 보내면 좀 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를 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충분히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희용 우리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네. 이제 밑자락 까는 의미에서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스윙보트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이 부산입니다. 그렇죠. 진보 보수 여야를 극명하게 표가 30%씩 왔다 갔다 했던 곳입니다. 네. 드문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역동성이 살아있고요. 저는 김무성 그 전 의원과 또 한 명 대구에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마했겠는가? 그 정도 선에서 그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는 좀 추론을 해보고 싶어요. 김무성 전 의원은 박근혜 탄핵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특정 계파의 수장입니다. 그렇죠.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특활비로 감옥을 갔는데요.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 명예회복을 넘어서서 이 두 사람이 당선된 이후에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분노심,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믿어봅니다. 아, 근데 크게 믿을 바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 친박연대하고 똑같아요. 친박연대가 이 국힘당으로부터 다 공천 못 받고 다 튕겨 나가가지고 친박연대 만들고 친박연대 만들어가지고 십수명 당선시키고 다시 국힘당하고 통합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DNA는 이 극우적 성향들 그리고 대북 관계든 이 대중 관계든 전체적인 외교 관계에서 가장 그들의 극우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이 견제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 당선되고 국힘당으로 들어가는 또는 국힘당 무소속 연대를 만들거나 이준석 신당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군요. 지금 댓글에서도 뭐 김무성 화이팅, 김무성 나와주세요, 김무성 싫지만 용기는 있네 등등 평가를 좀 해주시고 있습니다. 노루패스 맞아요. 아까 그 옥색 들고 나르샤 말고 노루패스도 있었죠. 예. 그 여행 가방 왜 이렇게 한때 유행했습니다. 댓글이 기분 나쁘는데요. 뭘 키스트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어. 여러 댓글들 계속 저 올려주고 댓글하고 계시고요. 싸웁니다. 댓글을 하고 싸운 거예요? 왜 이런 댓글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아까 제대로 보니까,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짐작으로 이야기하는 댓글 아까 못 싫어합니다. 보셨겠지만은 꼭 출마해 주십시오 응원하는 댓글도 있으셨어요. 네. 바로 그 댓글 사라졌어. 예. 이거 확 짜증을 내니까. 아니 저를 제 논리가 틀렸다, 똥개다, 이런 이야기도 다 들어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누군가에서 빗대서 이렇게 얍삽하게 비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양 박사님이 잘 아시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어떤 유명한 평론가든 작가든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제가 제일 많이 공부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스타일 달라. 저는요 대부분 댓글 속에서 많이 정리합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비판해도 됩니다. 예. 그러나 누구와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분들하고 저하고 차원이 다른데 왜 그런 분들하고 엮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양무석 TV 예. 이제 2개 댓글, 그다음에 이제 각종 페이스북이나 이런 댓글들을 쭉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이구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면도날 같은 예리한 지적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보고 글을 쓰고 그다음에 토론할 때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우리 박진영 부원장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제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제가 10대 지식인이다 예능할 이렇게 때 이야기를 하는데 예능할 때 다큐로 자꾸 아니, 받을래. 그러니까 이거 칭찬이야.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예. 황송하지만 예. 유시민 장관이 그런 이야기하니까 박진영도 따라하는구나. 예. 제 동의. 예. 하물며 저 종대영 국방이나 외교 전문가는 김종대 오늘 2부에 나오십니다. 박사 이야기하면 제 동의. 그다음에 우리 김진애 박사님 공간 개발 이야기하면 제가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언론에 대해서 양무석 박사님 이야기하면 제가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 윤용 소장님 이야기하면 따라갑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하고 자꾸 빗대니까 기분 나쁜 거죠.